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점 지식방송 UTV 제마크 PD 고성입니다. 오늘 오라클 솔루션 데이 두 번째 세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C, C++, 코볼,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김재삼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라클 턱시도 12C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요? 턱시도 12C가 지난 이제 8월 초에 출시가 됐고요. 네. 아마 매스컴으로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턱시도 정말 IT 하신 분들은 다 네. 이름을 도대체 언제 때 나온 겁니까? 이게 턱시도가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돼요? 역사요? 네. 턱시도 역사. 네. 아마 30살이 넘었을 거예요. 1978년도 그때 이제 AT&T 네.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 연구하는 랩에서 그 AT&T 전화해선 네. 관련돼 있는 이제 트랜잭션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네. 저희 나라는 한 93년도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BA에 이제 그 인수합병돼서 하다가 98년도에 이제 오라클로 이제 넘어온 제품이죠. 사실 93년도 그때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TP 모니터라는 말 많이 썼죠, 그쵸. 우리가. 그죠? 예. TP 모니터라는 말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네. 참, 추억의. 7080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기사 나오고 보면은, IT 현대화, 네. 모더나이징 IT. 예. 번역하기도 참 그런 건데, 번역을 IT 현대화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대화도 아니고 현대화, 모더나이징,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갑자기 왜 IT 현대화,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그렇죠. 네. 참 이제 IT 현대화라고 하면 네. 크게 리호스팅 네. 아니면 이제 빅뱅 이제 차세대를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기존의 레거시의 이제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표준화되지 않고 네. 그런 환경에서 민첩하게 변하는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네네네. 예, 크게 이제 오픈 시스템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이제 어떤 오픈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하고 유기적으로 쉽게 통합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네. IT 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어떤 기업마다 좀 큰 기업, 오래된 기업일수록, 그죠? 오래된 기업군일수록 이제 어떤 레거시 시스템 있잖아요. 네. 요즘 나오는 하이테크 기업은 이게 별로 해당 사항이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든지 오래된 기업들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레거시도 아직도 쓰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뭔가 지금 요즘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 최근의 추세에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예. 혼합시킬 거냐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슈겠네요. 네. 자, 그럼 이런 IT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때 부분이 이제 세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요거 좀 하나하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반대라고 네. 하지만 실제 앞에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면 기업의 이제 핵심 비즈니스, 그렇죠. 핵심 비즈니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기존의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네. 잘 구동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들이 이제 네.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C나 코볼, 네. C++ 이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니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볼하면 저도 요새 오늘 방송은 자꾸 옛날 추억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네. 코볼하면 옛날 아쿠 코볼, MF 코볼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코볼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이게 평범하지는 않죠. 절대 네. 평범하지는 않고요. 네. 기존의 이제 금융권, 이제 코어 시스템 이런 데는 이제 예전 이제 코볼로 이제 금융 이제 계정계 쪽 같은 예, 거. 계정계 쪽에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가 이제 코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볼 개발자나 네.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럴 아마 것 유지 같아요. 보수하는데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도 코볼 개발하신 분들은 요즘 상당히 그 가치가 높아지셨겠네요. 그렇죠. 희소성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
예. 마이그레이터 앤 모더나이즈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기존의 레거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오픈 시스템으로 넘기는 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모더나이저는 이제 오픈에서 왔으면 이제 오픈에 있는 장점들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현대화 시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그 레거시 시스템을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수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이런 이제 그 환경으로 네. 가져오려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메인프레임 한 대가 뭐 유닉스 서버 한 40대. 그렇죠. 예. 어려워요. 이거 네,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요즘은 이제 하드웨어가 워낙에 성능이 뛰어나서 하드웨어 몇 대로 이제 컨솔리데이션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런 이제 메인프레임에 도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이제 저희 이제 그 오픈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는 콘솔리데이션 네.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시스템을 넘어오게 되면 실제 이제 뭐 오픈 시스템 자체가 오픈 스탠다드잖아요. 네네. 표준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쉽게 이제 통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내려왔을 때 기존의 레거시도 새로운 언어, 네. 이제 코볼이 아닌 뭐 C나 자바나 이런 언어로 이렇게 레거시를 쉽게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레거시 있는 걸 오픈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도 좋다, 그죠? 네. 하지만 그런 것이 거기서 또 운영시키는 데 있어서 뭐 관리가 또 되게 개발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뭐 이 시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요즘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예. 네. 비용 관점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비용 관점은 사실 뭐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하고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관리 툴들. 그러니까 뭐 레거시가 있어요. 레거시 이제 뭐 메인프레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건 바이 건 그대로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재개발을 한다면 이건 네. 어마어마한 이제 엑스트라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앞서서 그런 이제 자동화된 툴을 제공하는 거죠. 비즈니스 소스 코드가 수정됨 없이.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실제 뭐 코드를 수정함 없이 자동화된 툴로 그대로 이제 포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팅이 가능하고 포팅된 뒤에도 그 기존의 어떤 그 성능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성능이 나와야 되고 실제 이런 이제 오픈 시스템을 왔을 때 그러니까 뭐 개발하는데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관리 네. 효용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 기반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턱시도인데. 네. 네. 턱시도가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이 크게 보면 이제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잖아요. 네. 이제 퓨전 미들웨어 좀 한번 이게 어디에 좀 속해 있는 거지? 그렇죠. 한번 개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라클 퓨전 미드웨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오라클 이제 미드웨어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컴플리트하고 오픈 스탠다드에 통합된 네. 미드웨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네. 보시는 좌측에처럼 이제 모든 미드웨어 스택을 다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네네. 오픈되어 있고 서로 간에 이제 통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오라클 퓨전 미드웨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네네.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면 이러한 이제 오라클 퓨전 미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은 이제 이것을 OFM 퓨전 미드웨어를 클라우드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네네. 실제 이제 그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퓨전 미드웨어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해서 CAF, 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 이제 우측편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카프에 들어가 있는 이제 컴포넌트를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자바 기반의 이제 웹로직 서버가 있고 네. 데이터 캐시에 이제 오라클 코헤런스 제품이 있고요. 네.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 C나 C++ 코볼이 돌아가는 이제 오라클 특시도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밑에 OVAB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프로비저닝하는 관리하는 네네. 이런 이제 툴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아울러서 CAF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뭐 IaaS, 이아스라고 얘기하는 이아스, 파스, 사스 뭐 그렇죠. 이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밑바닥에 이제 오라클 엑사로직 뭐 엘라스틱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아스 쪽을 네네. 보면 되고요. 네. 실제 이제 오늘 CAF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가 네. 될 수 있겠죠. 그 파스 위에 올라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앱스들이 이제 뭐 사스 사스가 이렇게 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플랫폼 에저 서비스 예. 파스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요 오라클
오늘 요 부분만 할 거죠, 우리가. 그쵸. 턱시도. 예. 네. 그러니까 웹로직 서버는 이제 자바가 올라가는 거고. 그쵸. 네. 오라클 이거 그리드고요. 그쵸. 네. 지금 C나 C++, 코볼, 네, 레거시 같은 데 애플리케이션들이 턱시도인데 네. 이 턱시도 이제 12C가 8월 달에 나왔다 그랬는데 네. 요거에 이제 어떤 뭐 12C의 어떤 전략이랄까? 어떤 네. 뭐 그것도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특징. 네. 네. 그러니까 오라클 이제 12C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만 지원한다가 아니라 네. 기존 환경, 그러니까 기존 환경에서 그 C나 C++ 코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엔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네. 똑같이 어떤 그 턱시도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업계 최고의 어떤 우리 어플리케이션 서버로서 가져간다는 비전과 함께 네. 그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그러니까 기존의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되고 네. 그 아래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를 어떻게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쉽게, 시켜서 예, 넘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호환성 있게 네. 뭐 메인프레임에 돌아가는데 뭐 오픈을 왔더니 안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호환성 있고 또 서비스 퀄리티도 보장돼야 되고. 그쵸. 네.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죠? 라스프 뭐 릴라이어빌리티, 뭐 네, 신뢰성, 네. 어베러빌리티, 네, 네. 그러면 스케일러빌리티,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그죠? 그다음에 퍼포먼스 네, 뭐 네. 이런 이제 서비스 품질들을 이제 똑같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클라우드 이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고급 툴들, 네. 개발 툴이라든가 운영 관리 툴들을 이제 제공할 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오픈으로 넘어왔으니 이제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네. 기존의 오라클 스택하고도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이 이제 쓰여지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라클 턱시도 그러면 여러분들 초계 제품인데 네. 실제 턱시도 같은 경우는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죠. 네. 미드웨어 제품인데 뭐 일반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미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하겠어요? 또 이제 얘가 뭐 24x 7 그러니까 무정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량의 뭐 수백 수천의 어떤 트랜잭션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그렇죠. 아주 빨리 OLTP성 이제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이제 턱시도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례가 뭐 네. 신용카드, 은행, 네. 소화물 배달, 비행기 배약 결국 이제 다 미션 크리티 우리 일상에 있어서 되게 오늘 여기 참가자들도 우리도 그렇고 다 한 번씩은 턱시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네. 아마도 여기에서 네. 뭐 한 개 이상은 아마 네. 턱시도가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그럴 것 같네요. 뭐 그 사용하는 회사는 이제 국내 이제 그 사례는 이제 여기 빠졌는데 네. 뭐 포춘 500대 어떤 기업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보는 뭐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제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지를 못할 뿐이지 네. 이미 아주 중요한 곳에서 쓰임을 받는 이제 네.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장표에 보면요. 글로벌 ISV의 SI 파트너 혁신 네트워크. 되게 거창해요. 제목이. 네. 근데 이게 어떤, 뭡니까? 이것이 턱시도,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그 응용 애플리케이션들을 네. 요즘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예. 갑자기 이런 앱스토어 같은 것이 생긴 건지 요즘 와서 이런 거 막 만든 건지 아니면 이게 예전부터 있던 건 어떤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개념인지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실제 이제 턱시도가 아까 30년 이상 이렇게 지나왔고 그런 이제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로 이제 그 컴플리트하게 어떤 이제 그 미들웨어 스택을 갖고 있고 네네. 뭐 오라클 턱시도 같은 경우도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뭐 솔루션을 개발하는 SI 어떤 솔루션들이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턱시도 그러니까 턱시도 이제 위에서 어떤 이제 개발 툴 같은 어떤 것을 만드는 파트너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독립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밴드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런 파트너들과의 우리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30년간 예. 역사 30년 됐으니까 30년간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나라의 여러 가지 이 턱시도 위해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 예.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12C면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네. 결국 이제 서로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개발된 것이 그렇죠. 우리나라 쓸 수 있는 거고 이 그렇습니다. 기업에 쓸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이라면 네. 턱시도 위에 있으니까. 터키도 위에 그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2C가 나오기 전에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트래블C가 나오기 전에 뭐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않겠지만 예, 예. 짜면 되겠지만 훨씬 더 예. 힘들었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글로벌 SI 업체, 뭐 엑센추어라든가 네. 아니면 금융 서비스 뭐 그 스위프트나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우리 이제 그 ISV라 그러잖아요. 네네. 인디펜던트 네네. 뭐 소프트웨어 벤더 예, 이런 분들을 이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제일 여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시청자분들은 IT 운영자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좋은 기능이더라도 네. 어쨌든 간에 기존에 그 레거시에서 돌던 미션 크리티컬 업무가 제대로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제대로 호환이 되느냐가 네.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관점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봐야겠죠. 레거시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 오픈 환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런 똑같은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네네. 동일한 성능은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안정성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제 뭐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네. 그 미드웨어에 최적화된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 서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그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 최고의 뭐 한 8배 이상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장비 안에서 이제 그쵸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클라우드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어떤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프로비저닝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뭐 턱시도를 예를 들면 뭐 CRM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플랫폼을 턱시도를 썼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스토리지 뭐 거기에서 어떤 기본 소프트웨어부터 네트워크 이런 네. 부분들을 만드는데 최소한 뭐 빠르면 일주일, 네. 길면 뭐 한 달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 턱시도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템플릿, 턱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환경까지 세팅되어 있는 그런 템플릿을 갖고 네. 클릭으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딱 이제 개발 환경, 파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대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래가 많았을 때 자동으로 이제 뭐 노드가 확장돼서 네네. 그런 캐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확장 기능을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턱시 12C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이런 어떤 어플라이언스가 그쵸.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2C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죠? 아무리 레거시에 있는 좋습니다. 것이 어차피 오픈시설 가려면 동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좋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예, 예.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죠? 맞습니다. 어떤 시적절하게 나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엑사 쪽 로직이랑 같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통합 관리 쪽 관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 기존에 그 턱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3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 아래 주석이 있는데 턱시도 시스템 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라고 해서 그 11G에서 소개됐던 네. 10G, 11G 쪽에서 소개됐던 이제 제품인데요. 얘는 이제 턱시도 이제 엔진 내부까지 깊숙하게 이제 딥다이브하게 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장애 났을 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공하는데 이런 모니터링 툴이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가면서 네. 그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이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는 E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 안에 서로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콘솔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뭐 네. 어플리케이션 투 디스크까지 아. 뭐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EM이 통합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징 솔루션인데, 예. 이거는 기존에 IBM MQ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오라클의 그 턱시도 안에도 그러니까 턱시도 Q라는 게 존재했고요. 네. 오라클의 미드웨어 중에서 오라클 메시지 Q라는 Q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IBM MQ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약간 이제 레벨이 좀 떨어졌지만 네. 지금 이제 턱시도 12C에서 그러니까 그 IBM MQ랑 대적할 만한 어떤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오라클 메시지 큐 위에다가 뭐 트랜잭션이라든가 가용성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이제 제공할 수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 엑사로직 환경으로 이렇게 딱 갔을 때 그 다른 어떤 제품에 비해서 뭐 그쵸. 높은 이제 소르풋이라든가 그쵸.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죠. 그렇죠. 텐지까지 지원하잖아요. 예. 그죠? 네트워크에. 네.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사로직 안에서는 이제 인피니 밴드가 있죠. 인피니티 밴드. 그래서 40G인가 그게? 예, 네. 40G고 40G 맞다. 그 안에서 이제 인피니 밴드 외에는 이제 SDP나 RDMA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TCP/IP 스택을 타지 않고 그냥 이제 내가 서로 다른 노드가 있으면 네. 그러면 TCP/IP를 안 타고 그냥 우리 그 로컬의 메모리 그러니까 억세스 하듯이 다이렉트 액세스 하듯이. 예, 다이렉트 네네. 액세스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이제 뭐 최고의 성능, 낮은 레이턴시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턱시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개발할 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VS 써가지고. 네. 네. 요번에 개발 환경 같은 것이 많이 좀 좋아졌는지,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개발을 할 때, 네. 자바 개발자는 이제 이클립스를 쓰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에 자바 개발을 할 때는 네. 그렇게 툴을 많이 안 쓰고 그냥 에디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오래전에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아주 뭐 코드 뭐 제너레이션 되고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뚝딱뚝딱 이제 개발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C나 이런 개발자들은 이제 우리 딱 이제 텔넷 들어가서 멋있죠. 네, VI를 아주 이제 자유롭게 다루면서 이렇게 네. 개발을 하는데 네. 실제 이제 12C에 와서 그 솔라리스 스튜디오 그 IDE에 대한 어떤 플러그인으로 턱시도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처럼 이렇게 쉽게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솔라리스 스튜디오 갖고 있는 어떤 뭐 성능이라든가 네. 뭐 스레드 메모리 릭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에러 디버깅 할 때 어떤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개발 생산성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코볼이라든지 예. 레거 시스템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오픈을 올려놨는데,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뭔가 보완하고 싶으면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IT 부서에는 코볼 쓰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코볼 쓰는 사람 꼭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 할 때?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열심히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2C에서 이제 턱시도에서 자바가 지원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 뭐 이러겠죠. 멜로디도 왔어요? 아닌데? 네, 왔어요? 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웹에 관련된 J2E의 어떤 스펙에 관련돼 있는 자바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볼 개발자가 없어요. 네네. 근데 서비스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가 개발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자바 포조 형태로 그 포조 형태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어서 네. 같은 컨테이너 위에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네. 굳이 이제 턱시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 코브를 배워야 된다든지 C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라 자바까지도 이제 지원이 되는구나.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때 그 성능 같은 거 문제 없나요? 그렇게? 성능- 네. 어떤가요? 어쨌든 이제 최적화 시켜서 네. 뭐 성능 부분들은 그 기존에 이제 엑사로직 위에서 이제 최적화 시키고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 가장 이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트랜잭션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뭐 투페이지 커밋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데이터 업데이트를 할 때 프리페어 커밋 이렇게 두 단계를 하면서 네. 사실 뭐 그런 성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는 C고 얘는 자바고 얘는 뭐 코볼이고 네. 이거를 트랜잭션을 묶었을 때 이거 투페이지 커밋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지만 오라클에서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바라보는 리소스가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인데 왜 네. 투 페이지 커밋을 하냐? 원 페이지 커밋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애플시 런타임 12C, 네, 이거는 어떤 때 유용하게 어떤 베니핏 주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 아트라고 합니다. 음. 예술, 아트. 네. 근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에 왜 아트지라고 네. 하는데 네. 런타임 중에 숨겨진 T가 있죠. 네. 그래서 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아트는 이제 11G 때부터 소개가 네. 됐고요. 네. 얘는 이제 그 기존의 메인프레임을 리호스팅 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이제 소개가 됐고요. 12C에 와서 좀 더 근데 업데이트가 많이 됐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메인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픈 시스템에 빨리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자동화된 그 아트 워커벤치라는 놈이 있어요. 네. 그 놈은 이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스 수정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내려주는 거고요. 네. 거기 플러스 그러면 예전에 그 메인프레임에서 쓰는 저도 이제 예전 잠깐 본 거 있어요. 3270의 에뮬레이터. 이제 저도 옛날 뭐야 금융사업부 있을 때 베킹 단말기 뭐 이런 거 할 때 3270 글자도 컴직컴직 막 하고 뭐 근데 그런 이제 3270의 어떤 UI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네. 외부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3270에서 보던 거를 아. URL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또 빠르고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면 예. 모든 것은 외부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외부로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스트에 보면은 뭐 CI/CD라든지 뭐 호스트만의 또 그런 것들이 있죠. 프로토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쉽게 이것도 되나요? 호스팅이? 네. 그렇죠. 저희 이제 리호스팅 아까 런타임에서는 이제 CICS, 뭐 IMS 같은 이제 미들웨어죠. 네. 미들웨어하고 이제 배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리호스팅이 되고 네. 뭐 이거 자체를 기존에 뭐 컨벤셔널 기존 시스템에다가 그대로 리호스팅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그 턱시도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로 이제 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이제 뭐 프로비저닝이나 가상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클라우드라 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요금제, 종량제, 네네. 서비스 종량제 형태로 이제 어떤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네. 미터링 같은 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투 네. 디스크까지 한눈에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아무래도 파월달에 12시에 여러 가지 피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것들을 오늘 다 얘기하기에는 뭐 우리가 날밤 샐 거니까. 네. 네, 그렇죠. 189개의 어떤 유피처가 12C에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부분 이제 대세가 잡하고 웹로직 위에 많은 이제 기존의 턱시도 고객들이 어떤 웹로직이나 이런 위로 이제 많이 가기도 하는데 네. 실제 이제 턱시도도 뭐 옛날 그 옛날 어떤 뭐 그러니까 추억의 제품이 아니라 네. 그 이제 변해 왔죠. 왜냐면 그 웹이 왔을 때는 웹을 연동하기 위한 어떤 이제 부분들을 갖고 뭐 네. XML, 뭐 웹 네. 서비스 이렇게 이제 많이 진화가 되어 왔는데. 자, 한번 진화 한번 여기 뭐 진화도 한번 볼까요? 네. 예, 네. 그렇죠. 저희 이제 95, 96 이때가 이제 아마 BA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인데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그 트랜잭션 처리 부분을 이제 네. 가장 중점적으로 가져왔고요. 쭉 흘러오면서 이제 그 웹로직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WTC 양방향 트랜잭션으로 WTC도 지원하고 XML 파스도 지원을 하고 이제 9점대 오면서 2005년, 2006년 이때는 또 대세가 웹 서비스가 또 네. 대세였잖아요. 네. 그럼 웹 서비스도 그렇죠.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솔트라는 이제 웹 서비스 이제 컴포넌트를 더 추가한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턱시도도 클라우드로 진행해 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라클은 턱시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클라우드 얘기할 때는 자바만 간다. 뭐 아니면 웹이다. 기존의 코볼 뭐 C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다. 네. 왜냐? 이렇게 그 변해가는 그 비즈니스에 맞춰서 턱시도도 계속 투자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레거 시스템이 다 없어지면 예. 턱시도도 없어진다. 글쎄요. 다른 쪽에서 반박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 레거 시스템 없어지면 예. if니까요. 예. 예. 그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럼 사실 그렇죠. 근데 레거 시스템은 계속 금방 없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거 네. 있는 동안에는 아마 네. 네,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턱시도의 진화도를 쭉 보니까 그 시대 흐름이랑 되게 얘도 맞물려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죠? 클라우드에서 지금 12C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네. 그 게스님께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턱시도의 네. 미래는 이제 뭐로 될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강화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10년 후 미래는 모르겠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지금 비용이잖아요. 네.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네네. 위해서 뭔가 아이디 툴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할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소화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를 할 거고, 클라우드 쪽에도 좀 더 이제 더 많은 기능들 제공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인프레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많이 이제 흘러왔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리호스팅 할 수 있는 어떤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서 최대한 아까도 이제 크거나 같을 수 있게끔 네.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어떻습니까?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아직도 호스팅 뭐 예전에 그 호스트 기반 많을 텐데 레거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클라우드로 예. 전환하려는 지금 뭐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네. 현재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그것도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약간은 그 빅뱅인 거죠.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말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제품은 네. 좀 리스크를 낮춰서 빠르고 네. 신속하게 그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네. 사실 그 자체도 그렇죠. 믿을만 하냐 네. 이런 거부터 이제 이해 타진이 이제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초기 모델이고요. 최근에 어떤 이제 뭐 클라우드 환경은 아니지만 리호스팅 관련돼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오는 고객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네. 아마 좀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더 성숙해지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의외로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는 사례가 많아요. 리호스팅 사례가 많아요. 네. 예. 왜 그렇죠? 글쎄요, 이게 그 어떤 성향 차인가요?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 글로벌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리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제 그 리호스팅 했던 사례를 보면 이제 유럽 쪽에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걸 타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나가면 아마 그쪽으로 가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쪽 아무래도 이렇게 선례가 있으면 예. 네. 그렇죠. 예전에 호스트 처음에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호스트도 어디서 IBM 사니까 그다음에 IBM 사고 IBM 사고 예, 이런 식으로 뭐 맞습니다. 것처럼.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가기 전에 뭐 이건 일단 커뮤니티 같네요. 턱시도 관련된 자료들인데 하고 블로그하고 이제 OTA. 이거 영문으로 돼 있죠. 한글로는 안 되나요? 예.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시간 갖기 전에 여러분 설문조사 할 테니까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참고하겠고요. 설문에 응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USB 메모리 하고 키보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질문. 오라클 턱시도 12C 김수열님. 오라클 턱시도 12C는 오라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타 클라우드 환경에 연계해서 사용 가능한지요. 아울러 기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엑사로직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할까요? 뭐야 뭐 단순 뭐 하면
엑셀로직 안 써요. 예. 엑셀로직 안 쓰고 오라클 어플라이언스 안 쓰고요. 네. 예? 네. 그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클라우드 환경인데 오라클의 기존에 인프라가 잘 안 들어간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된대.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엑사로직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이제 ECS라는 소프트웨어가 네. 그 현재는 엑사로직 위에서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요런 그러니까 엑사로직 환경 위에서 돌아가고요.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턱시도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턱시도 12C지만 이게 클라우드용이 아니라 네. 예, 기존 레거시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오라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네. 가장 더 좋은 이제 성능과 그 안정성을 더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 아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라 하면은 이제 그 엑사로직이 예. 디폴트로 들어가네요. 그쵸. 거기는. 예. 그렇지만 이제 꼭 그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고 그렇죠. 레거시 있는 것을 뭐 오픈 시스템에서 이식시키는 데는 턱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게 모르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클라우드를 위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새롭게 개발한다는 거는 이 자체는 빅뱅이에요. 네네. 그냥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거고, 내가 클라우드에 있고 싶을 때는 클라우드에 있어야 되고, 네네. 레거시 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레거시에 포팅돼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네. 예, 진정한 알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아닐까요? 예. 자, 김광용님,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기반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지요? 예를 들어 요즘 HTML5 기반 클라우드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상 중입니다. 어렵네요. 뭐,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이렇게 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굳이 턱시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웹로직의 환경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왜냐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요즘 이제 뭐 HPC라고 하잖아요. 네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네네. 한다면, 사실 어쨌든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뭐 C 기반의, 네. C 기반의 뭐 인피니밴드를 이용한 뭐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그 턱시도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요즘 자바도 워낙에 빨라졌으니까 네. 그 비교는 아예 레이턴시라고 비교하는 거는 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네. 정말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턱시도가 아마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은 지금 이렇게까지 받은 걸 하고 있고요. 예. 자, 오늘 김수열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김수열님.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설문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경품해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춘 걸 하죠. 네. 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턱시도가 계속적으로 진화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아, 참, 그리고 게스트님도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알려주시면 다른 분한테. 저기,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JAE JAE SAM SAM KIM KIM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김재삼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쪽쪽 보내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추가적인 정보는 이메일로 하시기 바라고요. 김수현님께도 질문하셨는데요. IBM NQ는 기본적으로 어싱크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라클 메시지 큐는 국내 시점에 맞게 싱크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메일로 제가 네네. 확인해서 네. 드리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수현, 예전에 티맥스를 통한 리호스팅 바람이 한창일 때가 있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으로 아직 남아있는 CICS, IMS 기반의 메인프레임 고객에 대한 리호스팅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현재 국내는 없고요. 국내에서 이제 POC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유럽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오늘 김재삼님이 원래 티맥스 출신이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난 티맥스 관련된 또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